이번 시간에는 중개실무 서식집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개실무 서식집을 100%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중개실무 서식집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. 우리가 중개 의뢰를 받을 때는 첫 번째 의뢰인과 사이에 중개 의뢰를 받게 됩니다. 이 중개 의뢰를 받게 되면 당연히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 계약이라는 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. 따라서 이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, 공인중개사법령에 보면 일반 중개 계약서와 전속 중개 계약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계약서에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있을 뿐, 의뢰인들이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별도로 특약을 만들어서 이 일반 중개계약서라든지 전속 중개계약서 뒤에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개실무 서식집 제일 첫 번째는 중개계약 관련 서식을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죠. 여기를 클릭을 하면 중개계약서와 중개 관련 기타 계약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중개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이고요. 중개 관련 기타 계약서는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이렇게 컨설팅 계약이라든지 기타 계약 형태로 업무를 위임받을 때 그와 관련된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내용을 간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중개계약서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져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습니다. 이 계약서를 가지고 중개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. 이 중개 계약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. 다만 공인중개사에게만 을이 다음 행위를 할 때는 가백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,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중개보수 또는 실비, 과다수령,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한 경우,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고,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를 하거나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를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해야 될지, 그런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, 제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이렇게 중개의뢰계약서를 만들어 놨죠. 근데 이 중개의뢰계약서를 사용하기 불편하다라고 하면, 여기서 중개의뢰 내용 중에서 중개보수 지급 의무와 관련된 이 부분이 있죠.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별지에다가 첨부를 해주면 되겠죠. 요 내용을 보시면 중개 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제시되어 있고,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중개보수 등을 지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서식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들어있는 서식집 중에서 내가 필요한 이 내용을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한 다음에 컨트롤 C죠. 복사를 해서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 있죠. 이 일반 중개계약서 요 뒷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,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특약사항이 이 계약서 뒤에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완벽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 서식입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바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, 항상 이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카피를 해서 반드시 이 별도의 문서에다가 옮겨서 사용하셔야 됩니다.